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나요? 그렇죠. 회계와 일단 세법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뭐가 달랐었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가 달랐어. 그래서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달랐었어요. 그래서 크게 일단 세법이랑 회계를 살펴보았고요. 또 세법 중에서 너는 덩치가 큰 아이야.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아기야. 이거에 따라서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나눠봤죠. 그래서 이 소득세를 공부하실 때는 나는 사업소득자, 여기는 덩치가 있는 법인이야 라고 구분을 해서 공부하시면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입장 차이가 다르니까 입금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 또는 무슨 소득, 이자면 이자소득, 배당이면 배당소득 이렇게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비용은 송금이라고 부르고 필요경비 또는 소득, 공제라는 용어를 썼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세법은요. 세금 계산이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삐리리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자면 이자 소득 금액, 배당이면 배당 소득 금액. 왜요? 소득세법은 기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를 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삐리리 소득 금액. 그렇다면 법인세는 어떤 소득이 중요하냐? 어떤 소득 금액이 중요하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요거 끊어서 각, 사, 소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 긴 단어들은 거의 다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법인세법은 일단 용어들이 조금 긴 용어들이 있고요. 서식이 굉장히 긴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외우자고 한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무엇이더라? 이익의 개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이익의 개념인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헷갈리시면 오늘까지는 이익이 소득 금액이야 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가 각일까요? 각. 사업연도는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업연도는 들어보셨죠? 자,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회계 기간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르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용어가 또 달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회계는 회계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과세기간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서 한번 뭐가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각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왜 TAT나 FAT 문제 풀다 보면 뭐 10기, 8기 우리 회사는 이번 연도가 8기야. 그러면 몇 달? 8달. 자, 8살, 8년 된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각각의 10기, 9기, 8기, 사업연도에 대해서 너 이익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 각각의 사업연도의 이익을 계산해 봐. 각, 사, 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업연도가 뭔가요? 회계기간 공부하실 때 여러분, 회계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배우셨죠? 자, 1년을 초과하지 마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우, 저는요, 회계기간 한 15년 후에 할래요. 아우, 저 이번 연도에 결산하기가 싫으네요. 사장님, 저기 한 8년 후에
결산하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회계기간은 정해놓은 이유는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회계 입장에서는 장부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죠. 야, 최소 1년에 한 번은 알려줘야지. 물론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알려주죠. 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회계기간이에요. 그런데 왜 세법은 같은 용어를 쓸 수 없냐면, 자, 일로 먼저 와볼게요. 여러분, 개인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회계기간은요. 얘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꼭 우리 회사가 1월 1일 날 시작해야 되라는 법은 없죠. 아, 그럼 지금 8월인데 나는 9월 초부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년 1월까지 참아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계기간이라는 용어는 내가 설립일을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단 몇 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 그렇죠.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문제 풀다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요, 개인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언제 망했냐면, 8월 28일 날 망했어. 망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사업을 요때 폐업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8월 28일 날 폐업했다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가 나의 과세 기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거를 너 베이비니까 아가니까 너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걸 내가 다 알려줄게. 열거해 놓을게 그랬잖아요. 자, 다른 소득이 존재할 수 있죠. 아니, 나의 사업소득은 8월 28일까지지만 이배, 근연기, 퇴양이라는 소득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부터입니다. 12월 31일까지. 폐업을 하더라도 8월 28일까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 타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냥 과세 기간은 무조건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자, 그렇다면 법인세는 어떤가요, 여러분? 당연히 선택하실 수가 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회계기간인 1년을 초과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럼 나는 8월 1일부터 9월 1일로 하기로 했죠. 9월 1일부터 할래.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8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되겠죠. 요렇게 약간씩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갈 수 없다. 단지 여러분들 좀 보기가 안 좋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2월 31일 날 결산하는 법인들이 80에서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들은 헷갈리죠. 아니 A라는 기업은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왜 니네는 결산이 8월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별표하겠습니다. 사업 연도를 대부분 변경을 합니다. 법인들은. 우리나라는 12월 31일 결산이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결산이 많아요. 그렇게 혹시 또 일본과 뭐 계열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3월 달에 결산을 많이 합니다. 암튼 간에 제가 원하는 건 뭐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시면 된다. 개인인 소득세는 선택할 수 없다. 왜? 타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그림을 일단 안고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세율이 중요하겠죠. 여기 6에서 45%예요. 누진세율이라고 부르죠.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이 뭐였어요, 여러분? 야, 너 많이 벌었어? 그럼 많이 내. 너 조금 벌었어? 그럼 조금 깎아줄게. 그래서 개인은 6%에서 45%고요. 법인은 10%에서 25%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좀 열받는 게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이빠이 돈을 벌어도 25% 내지만 우리 엄마가 이번에 맛집 대박을 냈어요. 근데 엄마는 45%를 내래요.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인은 많이 벌어야 25%인데 부모님들은 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약간 팁이지만 이렇게 45%를 낼 정도의 소득이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법인으로. 물론 또 뭐 법인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 개인 사업자가 좋은지 뭐 법인 사업자가 좋은지 언제쯤 법인으로 전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진도 다 끝내놓고 45%를 내면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매출액이 많아지고 직원들 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법인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왔습니다. 네, 기염둥이 아니고 비염둥이. 그죠? 여러분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저는 막 눈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콧물 나오고 감기 걸린 건 아닌데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여러분. 찬바람이 소멀소멀 불어오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여러분 법인세 계산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제 스타일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법인세는 갑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갑질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을이잖아요. 근로계약서 보세요 여러분. 갑과 을. 저도 을입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 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랑 재미나게 한번 갑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 기업회계는 무슨 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생주의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회계의 회계 담당자가 당기순이익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기순이익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고민되죠? 내가 막 나쁜 마음을 먹고 사장님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분식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발생주의라는 개념이에요. 회계랑 세법은 약간 입장 차이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회계 담당자야. 네가 작성한 요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한 이익이니까 나는 이 기업의 이익을 다시 세법상 이익으로 바꿀 거야. 별표 세무조정입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다 배운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자,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을 단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기업회계가 작성한 저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한 기업의 이익이에요. 저 기업의 이익을 아니야. 약간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이익으로 바꿀 거야. 이게 세무조정입니다. 이런 조정을 거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세법상 이익으로 바꿀 겁니다. 포인트가 어디로 갔나요? 그죠? 지금 필 받아가지고 수업하는데 포인터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찾았습니다. 요 조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바꿀게. 그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누구 잡아올 거냐면 여러분 요 당기순이익에서 자 이제 갑질할게요. 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야, 너 수익 이거 왜 빠뜨렸어? 너 이거 매출 누락했다. 이거 봐라. 너 이거 매출 하나 5천만 원짜리 누락하고 이걸로 빠방 샀네. 입금산입. 입금이 뭐라고요? 수익이라고. 회계에서 수익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입장 차이가 다르다 그랬잖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근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 90% 유사하다 그랬었죠? 자 이번에는요. 야 너 비용 하나 누락했네? 어머 깜빡했구나. 바빴나 봐. 알았어.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송금 산입입니다. 대신 이제 비용 산입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늘 강조하듯이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잡아와? 아하, 각, 사, 소 잡아올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을 결론은 기업의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뭘로 바꾸는 작업을 각사소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 이꼬로 법인조정이라고 한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 구체적인 건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버릴게요. 예를.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발생했어요. 또는요. 손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고요. 얘가 5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결산 수정분계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익은 여러분 당기순 이익에 녹아 들어가죠. 요게 수익으로 잡혔을 거 아니야. 요 100원이. 이해되셨어요? 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이 50원이 요 비용에 녹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늘 당연하다는 듯이 회계 입장에서 늘 회계 처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참 잘했어. 회계 입장에서는 발생주의가 맞아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아주 오케이 잘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라는 것 자체는 미실현 손익이죠. 아이 그렇잖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제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평가를 했더니 10억이 나온 거야. 여러분 1억 아니고 10억입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광미정 야 너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더라? 야 한턱 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또 똘똘한 광미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아니야. 이 10억이라는 돈은 평가만 한 거지 아직 내가 처분을 해서 내 손에 쥐어진 이익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처분할 때 쏠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미실현 손실이라는 것은 나의 호주머니에 내가 지금 요 100원이라는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는 인정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현도 안 된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나가리 시킬 거야. 일명 갑질 해볼까요? 입금. 야 수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시킬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예. 구체적인 사례 90%는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땡 잡았습니까? 실무는 세무조정 6가지, 이론은 13가지 정도 배우면 돼. 그럼 법인세 종강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법인세를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딱 실무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주고 3번 수업에 끝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3번만 참으라고. 3주만 참으면 법인세를 다 이제 띄고 나면 여러분 모든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어. 물론 이제 재경관리사는 원가가 들어가지만 원가 빼버리면. 자, 입금 불산입 시킬게. 입금으로 안 볼게. 수익으로 안 볼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손실도 요 50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 우리 비용을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배웠죠? 무슨 금? 송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부르는 요 발생주의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불러요. 느낌에 약간 현금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계하고 세법이 입장 차이가 다른 게 어떤 이유에서다. 미실현 손익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실현이 안 된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그거를 뽀다고 있는 말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부르고 확정이 되어야지 100%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는 과세할 수 있어. 현금주의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답을 쓸 때는 현금주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되셨어요? 자, 그럼 일단 느낌 잡아갈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요 당기순이익을 각사소로 바꿀 거야. 그러려면 회계에서는 수익이었지만 수익이 아닌 거, 입금 불산입. 회계에서는 비용이었지만 비용이 아닌 것, 송금 불산입. 자,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 플러스라고 쓴 거 있죠. 요거를 제가 가산조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더해지는 거니까. 이익에 더해지는 건 가산조정.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뭐야? 입금으로 인정 안 할게. 수익 아니야. 그 뜻이잖아요. 얘는 수익 아니야. 얘는 비용 아니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오늘까지만이라 그랬어요. 얘는 비용 아니야. 얘는 수익 아니야. 그럼 얘는 수익이야. 얘는 비용이야. 오늘까지만 이렇게 쓰고 이제는 뽀다고 있는 입금, 송금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빨리 눈으로. 입금산입, 수익. 송금발산입, 비용 아님. 송금산입, 비용. 입금불산입, 수익 아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는 가산조정이고 얘는 이익에서 기업회계 이익에서 차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차감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 배웠네 오늘. 당기순이익 잡아와서 거기다가 더해 빼.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 각사소. 끝.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저랑 3주 동안 요거만 할 거예요. 그럼 다 배운 거야. 끝났어. 법인조정은. 가산조정, 차감조정. 대신 여러분들 이 가산조정을 명확하게 얘는 입금산입이야, 송금불산입이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는 입금산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송금불산입이라고 해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효과는. 그렇잖아. 어차피 이익에 더해지는 거잖아. 여러분 법인세법은요 다 필요 없어. 각사소가 얼마예요?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왜 입금 산입을 너는 송금 불산입으로 회계 처리했니? 아니 세무 조정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되셨나요? 자, 오늘 첫 주는 숲을 보는 한 주입니다. 일단 외우실 거는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뭐 뺄 거냐면 이비소를 뺄 거야. 이비소 외워야 돼요.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요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일부 특정 법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특정 법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에서도 물론 이비소 중에 2월 결손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결손금. 계속 손실이 나요. 계속 내가 오픈하자마자 지금 6년 동안 계속 손실이야. 그럼 여러분 이 6년 동안 손실 난 걸 6년 후에 이익이 생겼어. 그럼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다 깔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2월 결손이 발생해도 무조건 법인세든 소득세든 요 신고를 해야 유리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법인세든 소득세든 결손이 나도 아니 왜 그럴 수 있잖아.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결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결손이 났으니까 내일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기 십상이야? 안 내기 십상이지. 안 내고 싶겠지. 낼 게 없으니까 신고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고. 그게 유리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는 10년 전 것만 뽑아먹을 수 있었어. 이게 15년으로 늘어났어요, 별표. 이런 게 개정세법이야. 여러분, 세법의 기본 틀은 변경되지 않아요. 요런 세율 정도나 이런 그 뭐 10년에서 15년, 뭐 5년에서 10년, 요런 것들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15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거기서 세율을 곱할게요. 세율은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겠죠? 10%에서 25%고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빼주시고요. 자, 가산세는 더할게요. 그리고 여기 기납부세액, 여기 나왔네요. 별표. 자, 아까 2교시에 했어요. 우리 이자소득과 중간예납 기억나세요? 법인은 어덜트야. 어른이기 때문에 기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열거를 해놓을 필요가 없어. 요거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놨던 거. 그래, 선납. 네가 미리 냈으니까 내가 요거 기납부세액으로 빼줄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주 법인세법 첫 주 수업에서는요. 요 법인세 구조가 아주 중요했고요. 자, 엄마나 동생 앉혀놓고 세무조정이 뭐라는 거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 이익으로 바꾸는 거 이게 법인조정 and 세무조정이었다. 자, 여러분들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비염둥이 되지 말고 씩씩한 모습으로 복습 예습 잘 하시고요. 노트 정리 검사할 겁니다. 노트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